안녕하세요 여러분, 면허다커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서민을 위한 각종 사업이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어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신청도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긴급 복지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2년 지원 내용이 새로 신설되거나 바뀐 내용과 관련한 책자를 배포하였습니다. 상당한 양의 페이지여서 모두 열거할 수는 없고 우리 서민들과 밀접한 연관성 있는 부분을 토대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2022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를 보면 크게 7단계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제1편 긴급복지지원의 개요, 제2편 긴급지원 대상자의 발굴 및 선정, 제3편 긴급지원의 실시, 제4편 사후조사, 제5편 긴급지원 대상자의 관리, 제6편 비급여 진료비 심사 및 환불 처리 절차, 제7편 서식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긴급지원이란 무엇일까요?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가족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지원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과 같이 금전이나 현물 등을 직접 지원합니다. 그 외에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와 같은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하거나 상담이나 정보 제공 등을 지원도 포함됩니다. 긴급복지지원의 기본 원칙은 선지원, 후처리 원칙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즉시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단기 지원의 원칙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생계, 주거, 시설이용, 연료비 지원의 경우 1개월, 의료, 교육 지원의 경우 1회 기준이며 연장 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생계, 시설이용, 연료비 지원은 3개월, 주거 지원은 9개월, 의료 지원 1회, 교육 지원의 경우 3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 사유로 인하여 다시 지원할 수 없으며 다만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위기 사유로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위기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긴급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료 지원은 긴급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지원 가능하며 긴급복지 지원 중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화재, 자연재해, 강제철거에 따른 주거 곤란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은 가구 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의료, 교육 지원 등의 경우 필요한 가구 구성원에 한하여 개인 단위로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긴급복지 대상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중위소득 75%에 해당하는 가구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란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말하는데요. 위기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두 번째,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세 번째,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네 번째,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다섯 번째,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여섯 번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번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번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번째,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금으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위기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긴급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 재산, 금융재산이 다음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로 월 소득이 1인 가구 145만 8천원 이하, 2인 가구 244만 5천원 이하, 3인 가구 314만 6천원 이하, 4인 가구 384만원 이하인 경우이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천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지원을 해주는지 지원 내역별 지원 금액과 지원 횟수, 지원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내역은 생계비 4인 기준 130만원 정도 6회까지, 의료비 300만원 이내 2회까지, 주거비 4인 기준 64만 3천원 이내 12회까지, 교육비 초등학교 12만 4천원, 중학교 17만 4천원, 고등학교 20만 7천원 및 수업료, 입학금 등 해서 2회에서 4회까지. 그 밖의 지원으로는 동절기 의료비 10만원 정도,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각 1회 등이 있으며, 세부 내역은 다음 시간에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절차는 지원 요청 또는 신고, 현장 확인, 지원 결정 및 지급, 사후조사, 적성성 심사, 적정 또는 부적정 결정. 현장 확인은 지체 없이 실시하고, 사후조사 결과 기준 초과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대해서 큰 틀에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및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지원 금액, 코로나19에 따른 실직 가구, 무급휴직 가구, 소득 감소 가구 등에 대한 지원 및 소득, 재산의 산정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사업에 대해서 긴급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국번 없이 129번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